안녕하세요. 발무이키 선수 집중탐구 시간입니다. 3화의 주인공은 남들과는 다른 시선의 소유자, 파란 괴물 요루 그 자체, 포세이큰입니다. 본명은 제이슨 수잔토, 국적은 인도네시아 출생으로 출생 연도는 2004년 3월 25일생으로 현재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포세이큰을 좋아하는 팬이라면 따라서 사용해보고 싶은 장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장비로는 모니터는 벤큐 엑셀 2546K를, 마우스는 로지텍의 G 프로 슈퍼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우스 패드는 로지텍사의 G740, 키보드는 하이퍼엑스 알리오 오리진 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셋은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2를 사용하고 있군요. 장비까지 알아봤으니 마우스 감도와 사용 해상도, 조준성까지 쭉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감도는 DPI 800에 인게임 감도 0.652, eDPI는 521.6을 사용하며 사용 해상도는 1920에 1080 16:9 비율이며 조준선은 윤곽선 켜짐에 11, 안쪽선은 1114를 쓰고 바깥선은 0113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스킨을 알아봐야겠죠. 스킨 소개 기준은 최근 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킨으로 골라봤습니다. 클래식은 일명 제드 스킨이라 불리는 스펙트럼 클래식을 사용하며, 고스트는 가야 변형 1번의 파란색, 셰리프는 싱귤레리티의 빨간색을 사용하고, 마샬은 소보린 마샬의 기본 색상을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불독은 프로토콜 변형 1번을 좋아하며, 벤달은 여러 스킨을 바꾸다 최근엔 아이온 스킨으로 정착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퍼 스킨은 혼돈의 서막 변형 3번을 애용하고 있군요. 이어서 발로란트 씬에서 누적되고 있는 상금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현재 몸을 담고 있는 페이퍼렉스의 팀 상금은 총 38만 8,369달러이며 그중 포세이큰 선수 개인이 받은 상금은 총 7만 7,216달러입니다. 상금 중 팀 상금으로 가장 크게 받은 대회는 VCT 2022 마스터즈 코펜하겐 준우승 상금인 12만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금들로 하여금 포세이큰은 발로란트 씬에서 어떤 스토리를 쓰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로서의 시작은 친한 선수들과 만든 팀으로 2020년도에 두 번의 대회를 치른 이후 VCT 2021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테이지를 기점으로 페이퍼렉스에 합류하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상 예선전은 무난하게 통과를 하며 페이퍼렉스의 명성은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탑티어로 분류를 받기 시작했죠. 그 당시 유일하게 라이벌 팀으로 평가받던 브랜 e스포츠, 그리고 풀센스, 마지막으로 붐 e스포츠까지 총 4팀이 동남아의 희망이라 많은 팬들은 자부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세이큰 하면 어떤 요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역시나 요루? 레이나? 또는 네온이 떠오르나요? 저 또한 이 요원들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특히나 한국 씬에선 5대5 팀게임이니 레이나는 힘들 거야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고, 특히나 요루는 거의 트롤픽으로 배척받던 시절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그 누구도 특히나 대회에서는 이 픽을 한다면 저걸? 이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포세이큰은 달랐습니다. VCT 2021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지역 스테이지 2에서 포세이큰의 활약과 동시에 그 당시에도 자주 기용하지 않았던 레이나와 요루를 유일하게 꾸준하게 기용하던 선수로 아시아 팬들에게 각인이 되던 시즌이었습니다. 이로써 전세계 발로란트 선수들에게 참신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수가 된 거였죠. 이후 포세이큰뿐 아니라 팀적으로 상승세를 타며 마스터즈 베를린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잘하는 플레이 방식인 변수 위주와 공격적인 템포로 세계의 무대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시즌을 끝낼 수는 없겠죠. 열심히 재정비를 맞춘 페이퍼렉스는 2021 에이펙 ACQ를 참여하며 챔피언스를 향하는 여정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G2를 상대로 경이로운 스코어로 승리를 알리며 예열을 알렸지만 예열과 동시에 롭셉션에게 패배, 패자조에서 다시 한번 다몽기아에게 패배를 하며
2021 시즌을 빠르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페이퍼렉스는 어땠나요? LCQ에서의 패배와 동시에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죠. 역시 공격적인 플레이 하나로는 한계가 있다. 정교함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요루와 레이나 픽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것처럼 2022 시즌으로 돌아온 페이퍼렉스는 오히려 본인들의 색깔을 더 뚜렷하게 더욱더 공격적이고 더욱더 변수 가득한 방식의 운영과 네온의 합류로 포세이큰의 요원의 폭에 날개까지 달아줬었죠. 이로써 많은 e스포츠 팬들에게 우리들의 방식이, 즉 페이퍼렉스만의 색깔이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고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2021 시즌엔 성적을 못 내었던 마스터즈 또한 2022 마스터즈 레이캬비크에선 4위라는 준수한 성적과 다시 한번 자국내 대회에서 2번의 우승을 원동력 삼아 2022 마스터즈 코펜하겐의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계기까지도 되었죠. 전세계 발로란트 팬에게 포세이큰의 요루와 네온의 존재를 각인시키며 당연히 챔피언스 페이퍼렉스가 엄청난 변수를 만들어줄 거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처음 밟아보게 된 챔피언스는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아쉬움으로 다시 한번 2022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023년 돌아온 시즌엔 파트너팀으로 선정이 된 페이퍼렉스, 최근 인디아 인비테이셔널에서 EMEA 파트너팀인 헤레틱스 상대로 3대1 스코어로 우승과 동시에 그 중심에 포세이큰의 피닉스와 요루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2월에 열리게 될 브라질 킥오프 대회에서 포세이큰의 어떤 요원이 보고 싶으신가요? 요루? 아니면 레이나? 또는 최근에 나왔던 피닉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던 그 이상을 보여주는 포세이큰, 지금까지 파란 요원의 아이콘 뉴메트 창시자 포세이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